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축전기의 방전부터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방전은 이제 충전 과정의 반대가 되겠죠. 자, 우리가 어떤 여기에 가스통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가스통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공기를 주입할 거예요. 그러면 관을 연결해서 펌프를 여기 연결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펌프가 있다고 하자고요. 그럼 이제 관을 어떻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관을 연결해서 이렇게 공기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펌프로 여기 이제 펌프라고 합시다. 펌프. 제가 오늘 펜이 준비가 안 돼서 손으로 직접 마우스로 써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펌프로 넣으면 공기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쭉 공기 분자들이 여기 이제 이렇게 딱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럼 점점점 들어오게 되면 하나 잘못 들어간 것도 있네요. 예, 여기 이렇게. 그러면 압력이 증가하겠죠. 이 압력을 이제 전기에서는 전압이라고 하고 이 압력이 점점 증가해질 겁니다. 그런데 펌프가 낼 수 있는 압력은 V0예요. V0. 펌프가 낼 수 있는 압력. 그러면 V는 처음에 이제 0에서부터 증가하다가 0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증가하다가 나중에 V0가 되면 펌프가 넣을 수 있는 압력만큼 다 찼으니까 더 이상 못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 용량은 C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물론 이 공기의 경우에는 탱크의 부피가 되겠죠. 자, 그럼 들어가 있는 전기에서는 이거를 이제 전하로 보는 겁니다. 전기 용량과 이 안에 들어간 전하량 Q로 보자고요. 그럼 Q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하량 Q는 처음에 0에서부터 점점 증가하겠죠. 그럼 어디까지 증가해요? Q는 CV0까지 증가하겠죠. CV0까지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Q는 CV잖아요. 본래 식이. Q는 CV가 되는데 V는 0에서부터 최대값 V0까지 증가하니까 0에서부터 CV0까지 Q가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책에서는 뭐라고 썼어요? V0를 이 전원의 전압이니까 입실론 이렇게 쓴 거죠. 기전력 값으로. 그래서 이거를 입실론 이렇게 바꿔준 거고 이것도 C 입실론 이렇게 바꾼 거죠. 기전력 값으로. 그랬을 때 이 Q를 시간에 따라서 정리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시간에 따라서 보니까 최종 결과가 C 입실론이 되는 거죠. C 입실론이 되고 그래서 여기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이게 뭐가 들어가요? 예. 지금 RC잖아요. RC 회로잖아요. 그래서 RC분의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T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월요일 날 공부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가보면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앞으로 가보면 이렇게 생겼었죠. 이런 식입니다. 그렇죠? 요식 Q는 C2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C2가 될 거고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T가 되죠. 자, 깨끗하게 보기 위해서 좀 지워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Q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Q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게 바로 I가 되는 거죠. 전류 I는 dQ dt니까. 그러면 이런 식의 I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당연히 exponential RC분의 마이너스 T가 들어가겠죠. 시간에 따라서 지수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I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됐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수적으로 감소하게 돼요. 이거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그런 거고 전하량은 0에서부터 C2까지 이렇게 점점 점근하겠죠. 결국 C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런 값들을 이제 공부했던 거예요. 다시 기억이 나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전원이 없습니다. 전원이 없어서 이 공기 탱크로 보자면 여기를 이 충전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개를 막아버리겠죠. 마개를 막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고 잠시만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우개가 있으니까 지우개로 지워줘야겠네요. 이렇게 지우개가 이렇게 해서 지워주면 됩니다. 이거 간편하네요. 자, 그런 다음 이걸 안 지워줘. 네모는 손으로 쓴 것만 이렇게 지워지네요. 자, 일단 이런 다음에 마개를 이제 막았다고 치자고요. 여기는 이제 마개를 막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개를 열면, 여기 이제 마개를 이렇게 열어요. 열면 이 가스, 이 안에 꽉 차 있던 가스들이 딱 튀어나오겠죠. 한 번에 픽 하고 다 튀어나올 겁니다. 그렇죠?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아요. 물론 이 안에 많이 들어있다면 사실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이 관이 아주 좁으면 또 오랫동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때 이 안에 남아있는 전하량 Q, 이 안에 남은 전하량 Q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우리 이제 연필로 써보면 여기 Q가 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 이 Q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때 줄어드는 Q는 요거를 뺀 거예요. 요걸 쏙 빼면 돼요. 요거를. 그리고 마이너스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플러스로.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원래는 이 앞에 전원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에 전원이 입실론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건가요? 원래는 요 식이 있었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전원을 제거하면 그냥 공기가 또는 전하가 쭉 빠져나가겠죠. 실제 축전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축전기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충전을 완료하고 여기에 저항을 이렇게 달아서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양전하 이렇게 차 있겠죠. 여기에 원래 차 있었겠죠. 여기 음전하 이렇게 들어있고 4개 들어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전자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흘러버리겠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전자의 빈자리가 있었는데 가서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성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다시. 그렇죠?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전하들이 이제 중성으로 돌아옵니다. 여기가 선이 잘려 있으면 길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지만 지금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전하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또 꽉 차 있는 공기 탱크 안에서 마개를 열면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Q는 어떻게 되겠어요? Q는 점점 줄어들겠죠. 그때 이걸 이제 구하는 방법인데 이제 전원이 없어졌으니까 그냥 요 식만 가지고 I는 dQdt죠. I는 dQdt를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요거를 그래서 이걸 이제 미분방정식을 풀어내요. Q에 대해서 앞에 충전할 때보다 더 쉽겠죠. 죄송합니다. 충전할 때는 이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방전할 때는 전원이 빠져나간 거니까 이 결과를 구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결과는 요 식에서 요거 2를 빼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C2가 처음에 들어있는 전하량, 꽉 차 있는 전하량이었겠죠. 이게 시간에 대해서 이런 비율로 감소하는 겁니다. 다시 해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QI는 초기에 들어있던 전하량입니다. 이게 요 값이 지수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시간에 대해서 감소하는 걸 볼 수 있고 요거를 미분하면 dq dt 그게 i죠. 요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럼 전류도 최대값 이 값에서부터 전류도 이렇게 똑같은 모양은 똑같아요. 얘나 그죠? 모양이 똑같죠? 처음 값만 다른 거고 이거는 전하량이니까 그리고 이건 전류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앞으로 가보면 자, 전하를 충전할 때는 전하가 들어가죠. 방전할 때는 당연히 빠져나오니까 전류의 방향을 굳이 표현하자면 들어가는 게 플러스 나오는 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죠. 당연한 결과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 연습 문제, 예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RC 회로에서 여기 충전이라고 나오죠. 즉 축전기의 전하를 충전하는 과정입니다. 배터리의 전압은 12V를 쓰고 전기 용량은 5 마이크로페럿, 저항 R도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RC 회로하면 여기 C 있고 여기 R 있으니까 RC 회로가 되고 이 두 값을 곱한 게 시간 상수, 시상수죠. 시간 상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곱해볼까요? 타우는 RC죠. RC 곱하니까
4가 나오네요. 여기 10의 5승, 즉 이거는 0.8 메가옴이고 이건 5 마이크로 페럿이니까 곱하면 그냥 4초가 나와요. 4가 나오죠. 4. 예. 그래서 4초가 되는 겁니다. 또 시간 상수는 4초가 되고, 자, 최대로 충전하는 전화량은 C2라고 그랬죠. C2. Q는 CV인데 V는 0에서부터 2까지 증가합니다. 그래서 C2 곱하니까 60 마이크로 쿨롱이 나오죠. 그럼 Q에다 요식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죠? 예. 60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타우 이게 4잖아요. 이게 RC예요. RC 그렇죠? 4분의 T 마이너스 T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I가 나옵니다. Q를 미분해서 I를 구할 수 있죠. 아주 간단하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방전입니다. 방전. 예제 28.8번. 자, 처음 값에 4분의 1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전화량이. 그럼 전화량에 대한 식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화량에 대한 식이 뭐였어요? 요게 어디 갔죠? 요게 전화량 Q잖아요. 그렇죠? 확대해 보겠습니다. 화면은. Q가 이게 Q였죠? 예. Q 이건 이제 변수예요. 그렇죠? Q 전화량이 처음 전화량 QI에 대해서 exponential 2의 마이너스 RC분의 T 제곱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처음 값의 4분의 1이 된 거죠. 그죠? 예. 처음 값의 4분의 1이 된 거죠. 그럼 요 식에서 T를 구해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T를 구하면 양변에 로그 취해서 T를 구하면 RC, ln4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죠? ln4는 이게 1보다 조금 더 커요. 그죠? 그런데 여기 RC는 4라고 했잖아요. 4. 저 앞에서 4라고 구하지 않았나요? 이거는 안 구하, 이건 4가 아니고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 앞에서 구했던 건 다른 예제였고, 바로 앞번 예제였고, 이대로 둬야죠. 이대로. 그죠? RC, ln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RC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리죠. 조금 더. 2보다는 작네요. 이게.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보고 B번에 보면 축전기의 방전이 진행됨에 따라서 저장된 에너지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안에 들어있던 전하가 빠져나가니까 전기장이 줄어들어서 에너지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에너지가 4분의 1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앞에서 A번은 전하량이 4분의 1 되는데 지금은 에너지가 4분의 1 되는데 걸리는 시간. 그럼 에너지에 대한 식을 구해보면 축전기의 에너지식은 용량은 일정하니까 일정한 게 들어간 형태로 2C분의 Q의 제곱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Q의 제곱은 앞에 있던 식 요게 Q인데 요걸 제곱했으니까 이거 연필로 또 바꿔줄까요? 이걸 제곱하면 요게 Q의 제곱이 돼서 다 2가 들어가는 거죠. 2 이렇게 들어가서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후에 그러면 처음 값은 요게 처음 값이잖아요. 에너지의 처음 값은 요게 초기 값이에요. 그렇죠? 초기 값에 4분의 1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요 에너지가 초기 값에 4분의 1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그럼 t를 구하면 이렇게 구해놓고 로그를 취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2분의 1 RC ln4가 됩니다.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죠. 왜냐하면 얘는 제곱으로 감소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앞에 RC ln4의 다시 절반이 된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요거 로그 구해주면 돼요. t를 구해주면 여기 ln4가 들어가잖아요. ln4는 원래 들어가는 거였죠. 이제 2분의 1이 들어가죠. 2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2분의 1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는 전하량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축전기의 에너지는 전하량보다 더 빠르게 감소한다. 이건 비율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비율 절반으로 또는 뭐 4분의 1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또 짧잖아요. 2분의 1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원래 가지고 있던 거에 대해서 줄어드는 비율이 더 시간이 더 짧다 이런 얘기지. 여기 축전기의 에너지는 전하량보다 빠르게 감소한다. 얘 똑같은 양이 아니잖아요. 에너지하고 전하량은 같은 양이 아닌데 어떻게 그 양이 줄어드는 걸 비교하겠어요. 비율이 줄어드는 비율이 더 빠르다 이런 얘기죠. 에너지가 더 줄어드는 에너지가 감소하는 비율이 더 빠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했겠죠?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8.9번 문제도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생략하고 생략을 어떻게 할까요? 생략을 아이고 잘못됐네요. 예.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생략을 하고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8.5절에 가정용 배선 및 전기 안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전기 배선이 어떻게 되는지 그 가정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실제 소비자 아니면 전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일반적인 건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안전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데 가정용 배선, 우리 이제 가옥이라고 하죠. 가옥의 전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여기에는 이제 미국 기준인데 우리나라 기준은 110볼트가 220볼트로 바뀌어 있죠. 미국은 아직 120이고 우리나라는 220을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활선이라고 하는 게 있고 중립선이라고 하는 게 건물에 들어와요. 쉽게 표현하면 이게 이제 콘센트라고 합시다. 콘센트에는 전선이 두 개 있잖아요. 우리 돼지코에. 하나는 활선이고 하나는 중립선입니다. 이걸 또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밑에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이제 전봇대 사진이 안 나오는데 우리 옥내로 들어오는 가옥으로 들어오는 전선은 당연히 이제 전봇대 우리 전주라고 하죠. 전주 우리 가정 바깥의 전주에서 이렇게 이제 전선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 선이 이렇게 두 개 있는 겁니다. 실제는 세 개인데 두 개만 있다고 생각하죠. 색깔이 좀 다른데 집에 내려오는 선은 색깔 구별이 없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집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 색깔 구별을 하게 되는데요. 활선은 이게 220볼트의 전압을 가지고 있는 선이고 중립선은 그냥 전압이 0인 선이에요. 전위가. 중립선은 0입니다. 그럼 활선과 중립선 사이의 전위차가 220볼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 또 교류예요. 교류. 이게 직류가 아니라 집 안에 들어오는 이 전기는 교류입니다. 그래서 교류라고 하는 건 하나는 0이에요. 하나는 이 활선이 중립선이 0볼트짜리 전선이고 활선은 플러스 220볼트, 마이너스 220볼트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활선이 바로 이 전압을 최대 220볼트가 아니라 최대값은 이게 이제 0볼트잖아요. 이 최대값은 220볼트가 아니고 요거를 루트 2로 나눈 요 정도 여기가 220볼트가 돼요. 우리나라. 그렇죠? 이렇게. 최대는 220 곱하기 루트 2죠. 곱하기 루트 2. 1.4 정도 곱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300볼트에 가깝게 220 곱하기 1.4 하면 얼마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의 300볼트 되죠? 그 정도 되는 전압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건 또 반대로도 돼요. 반대로도. 이렇게 마이너스 200 몇 볼트 플러스 300볼트 마이너스 300볼트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보자면 220볼트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220볼트까지 내려오고 이런 형태로 바뀌니까 이걸 이제 실효 전압이라고 해서 우리가 220볼트 전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위차가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선을 중립선이라고 하고 실제 이렇게 바뀌는 신호가 오는 선을 활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두 선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가정용 기기, 전기 기기예요. R1, R2, R3. 우리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렇게 이제 옥내로 들어오면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 이제 부호가 바뀌면 반대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순간순간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1초에 60번, 120번에 바뀌는 겁니다.
한 번 다시 돌아오는 게 1회라면 바뀌는 건 120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는 60번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1회 진동,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시 1회 진동, 여기서 여기까지가 1회 진동인데 이 사이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바뀌는 거죠.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바뀌는 횟수는 120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횟수는 요게 이제 1회 반복, 2회 반복, 3회 반복 이런 거죠. 그래서 60Hz의 교류 전압이 우리 옥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유럽은 50Hz죠. 유럽은 50Hz. 일본도 아마 50Hz인가요? 네, 일본 안 가봐서. 일본 가봤어요. 가봤는데, 일본은 110V를 씁니다. 110V. 110V를 쓰고, 이 전류도 아마 50Hz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옛날 유럽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만든 전기가 그대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유럽 110V인데 유럽은 또 220V로 바뀌었어요. 유럽이. 물론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110V 이렇게 돼 있죠. 되게 복잡해요. 또 미국은 전류는 또 이 헤르츠는 60Hz야. 전기는. 그래서 이 전자장치들은 전자기계, TV나 뭐 이런 거 있죠. 주파수를 쓰는 신호를 쓰는 이 장치들은 60Hz, 50Hz를 옛날에는 가져오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에. 주파수가 다르니까 속도가 다릅니다. 속도가. 그래서 못 썼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변환해 줍니다. 마치 전압도 자동으로 변환해 주는 것처럼 자동 변환이 되는 주파수 변환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속도가 아예 달라요. 모터 예를 들어서 믹서기를 쓰면 초당 100번 이렇게 돌게 했는데 유럽에서는 우리나라 가져오면 몇 번 돌아요? 120번 돌아갑니다. 120번. 진동이 그만큼 더 빨리 되니까. 우리나라 건 진동이 더 빠르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전기에 대한 상식이 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고요. 우리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콘센트가 이게 이제 미국식 콘센트예요. 그렇죠? 이게 선이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는 접지선이에요. 이게 접지선. 그래서 실제 전기가 들어오는 선은 요거 요거 두 선입니다. 요 두 선. 이게 두 선. 요게 접지선이고. 그래서 전력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는, 근데 요런 경우는 240V용 콘센트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요 경우는 앞에서는 활선이 활선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중립선이 0V를 기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그래요. 이거는 하나는 마이너스 120V, 다른 하나는 플러스 120V가 반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240V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좀 알아두시고, 이건 미국이 아니라 미국은 선 2개 이렇게 돼 있어요. 콘센트가 이렇게 옛날 우리나라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아닌가요?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옛날 것도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모양이 바뀌었죠. 이렇게 220V 이렇게 해서 코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동그랗게 돼지코 모양으로 이렇게 콘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 보죠. 전기 안전인데요. 활선이 접지에 직접 연결될 경우 회로는 합선이 된다, 단락이 된다. 이게 뭐냐면 두 개의 선이 그냥 연결되면 안 되죠. 앞에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콘센트가 있는데 여기서 나온 선하고 이렇게 여기서 나온 선하고 여기에서 나온 선이 그냥 맞닿아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하나는 0V고 하나는 220V인데 그럼 여기 저항이 없잖아요. 저항이. 전선은 저항이 아주 작으니까 그 전류가 아주 갑자기 흘러버려요. 아주 큰 전류가. 그러면 이걸 합선이라고 합니다. 합선. 쇼트가 됐다고 그러죠. 쇼트 또는 합선. 단락. 다 같은 말이죠. 단락, 합선, 쇼트. 이렇게. 그러면 이제 큰 전류가 흘러버리니까 아주 위험합니다. 대개 이렇게 되면 불꽃이 번쩍해요. 불꽃놀이 하게 됩니다. 불꽃놀이. 큰일 나는 거죠. 자, 이렇게 좀 보시고, 전기 안전 위험하지 않도록 요거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이 그림은
아이고 어디 갔나요? 요 그림은 하나 위에 있는 건 접지가 없는 경우, 아래 거는 전기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녹색으로 접지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우리 천정을 다 뜯어보면 접지선이 있어요. 녹색 선이 접지선 안전선이기 때문에 그린으로 녹색 선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림처럼 A번 그림처럼 모터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 모터 안에 전선 뭐 피복이 이렇게 까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모터 기기는 이제 철로 돼 있단 말이에요. 안쪽에 있는 전선이 피복이 까져서 이 모터에 닿으면 사람이 만졌을 때 사람 몸을 통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버려요. 그렇죠? 여기는 예를 들어서 220V인데 220V가 있는데 지면은 0V예요. 땅은. 그럼 사람이 220V와 0V를 연결하는 사람이 도선이 돼버리죠. 사람은 피부는 우리 몸은 전기가 잘 흐르는 도체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이렇게 흘러버리면 감전이죠. 이 감전. 그렇죠. 아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요 아래처럼 이렇게 접지선을 모터 외벽에 접지선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모터 외벽에 빨간색 위험하니까 파란색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접지선을 연결하면 모터에 이 선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류가 사람을 통해서 흐르는 게 아니라 접지선을 통해서 흘러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래도 저항이 있어요. 사람은 저항이 0이 아니죠. 근데 전선은 저항이 정말 작아요. 이 도선은. 그러니까 이렇게 도선으로 흐르는 전류가 많지 사람으로 흐르는 전류는 없겠죠.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조금 찌릿찌릿하면 손을 빨리 놓으면 되지. 예? 이런 경우도 있죠. 첫 번째 이 그림처럼 어우 나한테 전기가 흐르면 손을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큰 전류가 우리 몸에 흐르게 되면 이렇게 손에 흐르게 되면 이때는 우리 근육의 큰 전류가 내 마음대로 이상하다. 예. 그게 아니라 우리 손을 움직이는 이 신호, 우리 신경 신호보다 이 감전되는 신호가 훨씬 커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놓고 싶어도 못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전기 신호에 의해서 우리 근육이 다 신경이 다 타버려요. 그래서 손이 다 움츠러듭니다. 꽉 내가 잡기 싫어도 이 근육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근육이 순간적으로 다 수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을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지경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사고를 목격했다면 같이 가서 손으로 떼주면 안 됩니다. 그럼 나도 이걸 떼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같이 감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장갑을 끼고 있다면 저런 장갑을 끼고 있다면 손을 만져도 되겠죠. 아니면 좋은 방법은 구두발로 이런 것들 다 분리해 주는 게 좋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스위치를 내려야죠. 가까이에 있다면 스위치를 빨리 끊어야 합니다. 전선을 뽑거나. 그래서 항상 전기에 대해서는 안전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소방 안전처럼 전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접지를 해서 사고를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접지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특히 젖은 물기가 있는 기기 아니면 물이 좀 있는 주변에서 전기를 사용한다든가 할 때는 항상 기계에 대부분의 전기 기계는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뭐 세탁기, 냉장고, 뭐 탈수기 예, 이런 거 전부 다 물 주변에서 쓰일 주방이나 욕실에서 쓰이는 거고 항상 물이 묻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물이 묻은 손으로 이런 기기를 만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혹시나 이제 이렇게 합선이 돼 있다면 만지면 그대로 감전이 되기 때문에 또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접지선을 꼭 만들어 둬야 되겠죠. 그리고 누전 차단기도 둬서 누전 차단기라고 하는 건 전류가 이렇게 누전이 되면 누전이 뭐예요? 전류가 다른 데로 새는 거죠. 그러면 스위치를 자동으로 닫아주는 그런 장치를 이제 누전 차단기라고 하죠. 그래서 전기는 2중, 3중으로 이렇게 안전을 꼭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우리 연습 문제 어떤 걸 풀어볼까요? 여기서 저항기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은 본문에서 좀 풀어봤으니까 좀 넘어가고 여기 요런 거 있었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8번 문제. 자, 이런 거 보시면 여기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를 닫을 때와 열 때 어떻게 좀 달라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위치가 열려 있죠. 그러면 왼쪽에 길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고 또 오른쪽에 하나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90, 10을 더하면 100옴이 되고요. 여기 90, 10을 더하면 또 100옴이 되죠. 그럼 왼쪽에 100과 오른쪽에 100이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50옴이 돼요. 50옴. 그래서 요 경우는 지금 이렇게 요 위쪽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저항이 50옴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스위치를 이렇게 닫아서 요 길이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결이 되면 여기 요 점은 한 점이 돼 버리겠죠. 이건 전체는 그렇죠? 한 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위쪽 요 점과 요 점을 우리가 A점이라고 할까요? 요 점을 A점이라고 합시다. A점. 그리고 요 가운데 점을 B점이라고 하죠. B점. 그리고 여기 아래 이것도 한 점이죠. 이게 다 한 점이에요. A점도 여기까지가 다 A잖아요. 이렇게 A. B 아래가 이제 C점이라고 하자고요. C점.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A점, B점 사이의 저항을 계산할 수 있는데 90과 10의 병렬 연결된 선이죠. 그러면 합분에 곱하면 얼마예요? 합하면 100이고 그죠? 90 더하기 10은 100이잖아요. 곱하면 얼마예요? 곱하면 90 곱하기 10 하면 900이죠. 900을 100으로 나누니까 9옴이 되는 거예요. 9옴. A, B 사이에 9옴이 있고 BC 사이에 9옴이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9옴하고 9옴하고 직렬 연결되니까 18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스위치를 닫으면 여기 위에 A, C 사이의 저항이 18옴이 되는 거고 스위치를 열어 놓으면 50옴이 되는 거죠. 이해했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 또 있는지 가보겠습니다. 예. 어디로 가볼까요? 11번, 아니, 28.4 키르호프의 법칙은 따로 뭐 공부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이 문제, 그래도 하나 보도록 할까요? 예, 식을 한번 만들어 보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인데, 위쪽에 골이 있고, 아래쪽에 골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마디 분기점이 있잖아요. 분기점이 여기에 분기점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전류는 이미, 힌트, 이건 뭐 친절하네요. 전류의 방향, 왼쪽, I2는 오른쪽, I3도 오른쪽으로 흐른다고 일단 가정한 거예요. 이건 가정.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류 I1, I2, I3를 미리 가정해 뒀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분기점 규칙을 적용해 보면 들어오는 전류, 요 분기점으로 요 점으로 들어오는 전류 I1이죠. 나가는 전류 I2, I3가 됩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I1 들어오는 거 I1이죠. 또 나가는 거 I2죠. 또 나가는 거 얼마예요? 또 I3죠. 요거 다 더하면 0이 되는 게 분기점 규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고리 규칙을 적용해야 되는데 요 경우 고리 규칙은 이렇게 요 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는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오는 이런 경로. 그러면 요 점에서 이제 시작했죠. 그러면 이렇게 위를 지나는데 I1은 전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지금 고리는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고 있죠. 전류의 방향대로 지나가야 전압이 감소되는 건데 올라가고 있으니까 전압이 증가해야겠죠. 그러면 얼마예요? IR만큼 8 I1만큼 전압이 증가해야죠. 그러니까 플러스예요. 자, 그런데 다음으로 뭘 지나요? 배터리를 지납니다. 근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지나가니까 전위는 떨어지겠죠. 전압이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18이 많이 나오네요. 그죠? 18V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저항을 지나는데 5옴을 지나는데 I1이 왼쪽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전위는 높아지겠죠. 더하기 5 I1만큼 높아집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는 7옴을 지나는데 이 7옴을 지나는 전류는 이제 I1이 아니라 I2가 되고 요거 역시 I2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흘러요. 그럼 전위는 높아지겠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화살표 방향대로 지나가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7I2만큼 또 올라갑니다. 여기는 7I2가 되겠죠. 되게 많네요. 예. 그리고 여기 11옴이 있어요. 이것도 또 지나갈 텐데 그 전에 또 12V 지나가는데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지나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2가 되는 겁니다. 12만큼 떨어진 거니까 너무 많은데 회로가 소자가 그 다음에 11옴을 지나는데 이건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다 이어서 쓰죠. 플러스 11I2 여기까지 쓰면 다 더한 거죠. 0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전원 두 개. 그렇죠? 이렇게. 그럼 요거 이제 위쪽 고리에 대한 고리 규칙을 적용시킨 거고 아래도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아래 고리. 자, 오른쪽으로 지나가야죠. 그러면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11 I2만큼 떨어지고 전압은 12V 높아지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더하기 12 뭐 이 회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요 지점까지 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7옴을 지나죠. I2가 7옴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7 I2 이렇게 떨어지겠죠. 전위가. 예. 그 다음 36V를 지나는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마이너스 36이죠. 그 다음 I3가 흘러요. 여기에는 I3가 오른쪽으로 흐르는데 예, 고리는 지금 이렇게 방향을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또 전위가 올라가게 되겠죠. 더하기 5 I3 5가 이상하네요. I3는 0 이렇게 됩니다. 아래쪽 고리 규칙을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식을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뭐 복잡하면 복잡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걸 푸는 것까지는 뭐 여러분들한테 바라진 않습니다. 예, 그럼 다 산수니까 그거는 예, 넘어가죠. 이렇게 이제 네 개, 세 개의 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까지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예, 식을 건설하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이제 그만 풀고 싶어요. 이 정도에서 풀어보시고 RC회로 뭐 나가 보겠습니다. 예,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28장까지 맞춰보고 이제 29장 이제 커다란 단원이 또 하나 바뀝니다. 29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첫 시간은 별로 이제 첫 시간은 과제도 없고 대신에 숙제를 하나 좀 내겠습니다. 숙제 우리가 이제 풀어볼 여러분들의 과제를 낼 거예요. 과제는 이건 풀어서 가지고 있어요. 풀어서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나중에 거더라 하면 그때 내면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어보냐면 34번 문제. 34번 문제. 이거 RC 회로인데요. RC 회로 31번을 풀까요? 차라리 31번이 31번이 좋겠습니다. 31번. 31번 문제는 스위치를 닫으면 어떻게 돼요? 닫으면 이렇게 닫으면 전류가 어떻게 흐릅니까? 이렇게 방향을 다시 그려보죠.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나와서 저항을 지나서 여기는 이쪽으로 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여기 저항이 없잖아요. 그렇죠? 전선으로 그냥 연결해 놓으면 그럼 이쪽으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여기는 저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류는 다 이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스위치를 이거 열면 어떻게 돼요? 스위치를 열면 연다는 얘기는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안 지워줘? 이렇게 나가야겠네. 이렇게 스위치를 열었어요. 그러면 전류가 어디로 흐르겠어요? 전류가 이쪽으로 못 흐르죠. 그러니까 전류가 아이고 뺄게래 깜짝아.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겠죠. 이렇게 흐르려고 했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축전기가 있으니까 전하가 쌓이겠죠. 충전이 되는 겁니다. 충전. 그럼 충전되는 동안에는 전류가 흘러요. 그때 흐르는 전류 I를 어떻게 써요? I는 시간에 따라서 I는 처음 전류 I 또는 I0라고 할까요? I0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T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그런데 지금 R이 두 개잖아요. 두 개 직렬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요 R은 R1 더하기 R2가 되는 겁니다. R1 더하기 R2. 이걸 바꿔줘야겠죠. 두 개를 더한 값으로. 이렇게 해서 충전이 됩니다. 예. 그럼 충전이 꽉 차면, 전하가 이렇게 이제 꽉 차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전류는 처음 값에서부터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로 되는 거예요. 언젠가 0이 되겠죠? 처음 전류는 I0에서 될 테고. 그죠? 네, 이렇게. 그럼 이 경우에 I0는 얼마예요? 초기 전류 I0는 전체 전체 R1 더하기 R2. 이걸 R이라고 합시다. R분의 입실론이죠. 이게 초기 전류잖아요. I0. 초기 전류는 이 축전기가 그냥 연결되어 있는,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에 비어 있을 테니까 그냥 잘 들어가겠죠. 예. 그러다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I0는 이걸로 바꿔주면 돼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전화가 꽉 찼어요. 꽉 찼습니다. 그 얘기도 여기 있네요. 그 얘기는 여기 없는데, 여기 없는데, 그 문제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꽉 차면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런 다음에 뭐 사실 이걸 이쪽 스위치, 여기도 스위치가 하나 더 있어서 여기는 열고 여기는 닫는 이런 회로가 돼야 되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뭐 안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31번 다 풀었네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숫자를 넣어서 이런 숫자들을 넣어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구하시오. 시간 상수도 구하고 요 전류를 시간의 함수로 요식 구하라는 얘기죠. 예. 이게 31번입니다. 요거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문제 하나만 풀면 또 안 되니까 두 번째 문제는 어디로 가냐면 위로 가서 11번을 좀 풀어봅시다. 11번. 11번은 뭐 아주 간단한 문제니까 이거 한번 풀어보는데요. 이거 저항 연결된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이렇게 구하는 거죠. 요 두 개, 3하고 2를 병렬 연결되어 있죠.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후에는 여기 2옴하고 요 3, 1 병렬하고 4옴 세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요 점과 이런 점과 요 점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그렇죠? 2 지나고 3일 지나고 4 지나고 이 3일은 3과 1이 병렬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저항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합분의 곱하면 얼마예요? 4분의 3이죠. 4분의 3. 너무 쉬운데?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쨌든 전력을 계산하는 거니까 각각에 흐르는 전류를 다 계산해야죠. I제곱 R, I제곱 R 또는 전압, 양단의 전압을 구하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11번 문제 이걸 먼저 풀면 되겠네요. 11번하고 여기 11번하고 여기 몇 번이죠? 아까 네, 바로 31번 이 두 문제를 숙제로 내겠습니다. 숙제로. 자, 우리 1차 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